나보다 먼저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제가 가라 많았습니다. 복귀양 의원님 정무비서관으로 왔습니다. 자, 오세요. 네. 어디? 어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앞서 서주십시오. 두 분이 하시죠. 자, 이거 좀 치우세요. 그래요? 같이 서. 복수장님 같이 주세요. 복귀양 의원님도 옆에 같이. 예, 두 분 계시죠. 제가 모셨었어요. 아이고, 기억하세요? 그럼 이 저 직능위원회 아주 뭐 활발하게.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직능위원장으로 많이 보셨어요. 아, 그럼 내가 저 당 대표가 돼갖고 네. 이쪽 그 바른미래당에서도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직능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뭐 회의도 많이 하고 현장도 많이 찾아가고 그러면서 항상 노영민 실장이 그때 민주당의 직능위원장을 할 때 아주 활발하게 회의도 하고 간담회 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생 많았죠. 짐은 다 싸갖고 오셨나? 아직 이사 못했습니다. 사모님은 그냥 거기 계시고. 집사람은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국회의원은 안 하는 건가? 아이고, 뭐 국회는 그럼 이제 앞으로 1년 2개월 더 남았습니다. 1년 2개월 안에 그만두려고? 아니야. 그 문제는 지금은 아무튼 국회 협치 성공하면 그만두고 성공 못하면 뭐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안 하겠고 뭐 이제 광주시장 하겠다고? 오늘 이제 복시장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게 다 정치인들이란 말이야.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대통령께서 아주 크게 위안이 되시겠어. 정치인들 만나라 이게 그 제목이 크게 놨더라고. 예, 첫 짓이었습니다. 뭐 이제 이 양반이 경제인이에요, 기업인이에요. 이제 그 학교에서 잘리고 나서 기능사부터 시작했나? 기사, 위험물 취급 기능사를 했었죠. 예, 경종사 기사. 기능사 해갖고서는 전기 회사를 차리고 전기 전부상태 세우는 그런 공장을 세워갖고서는 지금 전기협회에 명예회원입니다. 명예회원이 아니고 지금 회사는 그냥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아주 뭐 유능한 기업인이고 훌륭한 운동가고 또 대단히 훌륭한 정치인이고.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김정은이 오는 날 오면 어떡하느냐고. 온 다음 날. 이제 지나간 일은 뭐 그렇고 어제 대통령이 난 사실 놀랐는데 보니까 분량이 기자회견 모두 발언 전체 분량 30분 중에 한 5분 가까이 경제 얘기를 하셨더라고. 고민이 많이 묻어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노영민 실장이 대통령 경제에 대한 입장, 기조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근데 난 그래요. 내가 바른미래당 대표가 된 게 바른미래당 대표가 된 게 몇 달 좀 나왔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매일 비판을 하는데 딱 두 가지예요.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경제 철학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오늘 조국 타격을 힘내라. 조국적으로 떨어졌다. 딱 두 얘기만 했어요. 어제도 조금 오늘 아침에 내가 그런 말도 했는데
결국 대통령의 결론이 경기방송 김혜령 기자에 대한 답변에 그냥 다 묻어 있더라고. 내가 30분 동안 계속 얘기하지 않았느냐. 경제기조 변한 거 없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 성장을 함께 나누는 포용과를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 성장을 얘기하고 기업도 혁신해야 발전할 수 있다. 다 옳은 얘기인데 시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 시장에 신뢰를 준다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기업이 제대로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는 뭐 그전부터 좀 많이 좀 바뀌어지긴 했는데 기업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런 좀 확고한 의지가 부족해서 과연 기업인들로 봤을 때 야, 대통령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도와주겠다. 우리가 신나게 하면은 뭐 정부에서 규제도 풀고 또 어떻게 노동 개혁도 뭐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이런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줬을지가 좀 걱정이다. 어제 물론 김혜령 기자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다 이런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 국민의 불안감을 대변했다고 하는 면에서는 뭐 다른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대통령이 상당히 좀 굳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질문이 좀 저돌적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용이 기분이 안 좋았겠죠. 여하튼 내용민 실장께서 기업을 잘 알고 여러 직능단체 이 직능단체 아주 뭐 왕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나는 금년도 대통령이 모두 발언의 거의 전 부분을 경제에 대해서 혁신 성장에 대해서 또 복지 분배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는 그 복지부 장관이나 여가부 장관이 할 얘기를 다 하셨더만. 네. 여하튼 그런 관심을 보여주고 그런 만큼 걱정이 큰데 경제가 나는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큰 걱정이에요. 큰 마음을 갖고 나라 경제를 살린다. 이런 쪽으로 실장이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통령님께서 노동적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건 아마 변호사 시절에 인권 변호 활동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좀 고착돼서 그런 면이 있고요. 사실은 또 친기업적인 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도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비서실장으로서 저에게 첫 지시를 내린 것이 가급적이면 기업들을 많이 만나라. 그래서 기업들이 정말 신나게 기업 활동, 경영 해서 투자를 통해서 성장과 고용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고용은 결국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국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지 말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것을 어떻게 거슬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대표님 말씀 제가 뭐 너무 잘 알고요. 깊이 새기겠습니다. 뭐 정무수 한 말씀 하시죠. 네, 여러 가지 대표님 어떤 정부와 청와대와 또 국회 심부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고 그랬으니까 뭐 김태우, 신재민 또 최근에 이제 국방부 뭐 행정관 문제까지 이렇게 뭐 자꾸 어떤 구설수에 올라서 한편으로는 뭐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또 뭐 오해도 많이 있으신데 그런 것 좀 정정 이제 뒤로 하시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경제 활력 키우는데 2월 국회에서는 좀 함께 좀 힘 좀 모아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저는 부탁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우리 저 복지왕 선생님 지금 정무비서관이신가? 네. 예. 한 말씀 하세요. 이제. 심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17대 국회의원 하셨어요. 잘 알죠. 그 다음에 아산시장 2번 했었어요. 아산시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술로 이렇게 내가 몇 차례 기절시켰습니다. 강훈식이 잘 좀 봐달라고. 네. 예. 강훈식이하고 안 좋았거든. 지금은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아니 뭐저 강훈식이가 잘 모셔야죠. 그러죠. 뭐 기왕 비서실장 정무수석에 오셨으니까 어제 대통령 모두 발언 또 연수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기자들도 그걸 질문 안 하대. 네. 대통령께서 지난번 내가 단식을 했을 때 관심을 갖고 정치개혁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발언을 해주시고 그게 5당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제가 그것으로 단식을 풀고 했는데 그게 뭐 전혀 진전이 없어요. 바로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뭐 자유당에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한 게 아니다. 뭐 그걸 검토하겠다고 합의한 거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제도 의원 정수 하나도 못 늘린다. 그것부터 들고 나가고 그래서 지금 정계특위에서 조금 진전을 하고 약간의 진전이 있지만 어려운데 네. 대통령 우리나라가 내가 항상 비판을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쥐고 있고 청와대가 뭐 모든 것을 쥐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좀 더 확고하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그걸 노무현 대통령도 그 뜻을 말씀하셨고 또 대통령도 후보 때도 그렇고 대통령 돼서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의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의원 정수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체제로 그대로 나가서 단순 다수 수제로 승자 독식의 양자 대결 구도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노무현 대통령도 독일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도 의회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의회가 제1당이 단순 과반수를 차지하는 그런 의회에 오기가 힘들 겁니다. 다당제가 현실화되고 여소야되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도화해서 의회가 합의를 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촛불혁명의 제도화다. 저는 이런 얘기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만 속으로는 그거 아니야 이럴지 몰라요. 우리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도 보세요. 대통령이 뭐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 의회가 안 들어주니까 셧다운이 갑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하나씩 바꿔나가자.
자유한국당에서 아니 대통령제에서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의회가 합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면 그 다음에 권력구조의 변화, 개헌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뭔가 그리고 말이죠.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소위 그 국회에서 이해찬, 정동영, 이해찬, 그다음 손학규, 그 전에 김병준이 뭐 이래서 뭐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뭐 이러고 그러는데 지금 넉 달, 5달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동안 남북 그 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한다, 뭐 닭방을 바란다, 뭐 이러고 그리고 뭐 경제 문제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원내대표들은 언제 한번 불러서 상설회의체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런 얘기 지금 오늘 처음이에요. 내가 무슨 대통령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뭐 특별히 하는 건 아닌데 대통령이 최소한의 당 대표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예의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이제 예의가 아니고 뭐 이저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국정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들 한번 좀 모시겠다, 한번 좀 말씀이라도 듣겠다. 뭐 쓴 국물이라도 뭐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이런 말씀도 없었고 생각도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아니, 대표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예. 이 기자들 내가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하는 거 사적으로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이제 다 가까운 기자들인데. 근데 그 당 대표들을 아니 뭐 정동영 대표를 뭐 여러 자리에서 뭐 오당 뭐 그 당 대표들을 뭐 청와대에서 불러라 이런 얘기하는데 내가 한 번도 그냥 뭐 이제 고개도 끄덕거리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한 일인데 우리 노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소통을 얘기하고 그 기자들하고도 직접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형식적인 소통이지. 근데 물론 밥자리에 뭐 마에서 뭐 얼마나 진정한 이야기가 오고 가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국회를 중시하고 정당 정치를 중시하면은 저희 올드보이들이 다 이렇게 모였다는데 그래도 노인네들이니까 밥이라도 한번 내가 뭐 얘기가 없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니 그전에는 대통령이 외국 갔다 오면은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 불러서 오찬이라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뭐 하도 많이 다니시니까 그때마다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년 말같이 그 김정은의 답방을 얼마나 고대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뭐 지금은 다 지나갔지만 판문점 선언에 무슨 국회 비준 이런 것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사정이 이러니 하는 얘기 좀 도와주십시오라든지 또 설명이라든지 의견을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근데 헌해질 때 조용히 막걸리는 한잔. 그러겠습니다. 대표님 일정 있으시다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예. 거기 지난번에 막걸리 저 사주셨던데. 예, 거기 한 분. 명함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올리겠습니다. 명함이 안 나왔습니다.